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놓고 누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 진단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에게 해당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는 전날 뉴욕 감찰관, 이문정 감찰 담당관 등에게 A검사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게 2019년도 엊그저께 같은 일인데 기가 막히지 않느냐며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면 그땐 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A검사를 징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조사함으로써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출신 검사의 룸사롱 접대설의 실체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는 라임 운용 사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옥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 현직 검사들과 룸사롱에서 회동했다는 의혹입니다.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낳은 라임펀드 사기의 진짜 몸통으로 알려진 김영옥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019년 해외 도피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과 룸사롱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 지난달 15일 제기됐는데요. 이는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씨의 검사 룸사롱 접대와는 별개의 건이며 등장하는 검사도 모두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속 반복될 수 있는지 이해가 불가능한데요. A검사는 2018년 초 후배인 B검사와 모 대기업 간부 등과 함께 김영옥 회장이 실소유했다는 서울 삼성동의 한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김 회장은 다른 동석자에게 B검사를 가리켜 정은호 네이처퍼블릭 대표 로비 사건 때 내 사건을 담당한 검사님이라고 소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정은호 대표가 2015년 해외 도박 사건 무마를 위해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일명 정은호 게이트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했고 김 회장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회장의 말은 B검사가 중앙지검 강력부 출신이라는 얘기였던 셈인데요. 당시 술자리에는 A검사와 B검사가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B검사는 경찰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나 검사야라고 했고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 신분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술접대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가 진행된 것처럼 이번 술접대 의혹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 이번에 이문정 감찰관이 투입되게 된 거죠. 또 A검사는 2019년 9월에서 10월쯤에도 해당 룸사롱을 찾아 김영옥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 운용 부사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술자리에서 김 회장은 A검사가 이번에 영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수사 본격화로 출국 금지된 상태였고 이후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몇 달 안에 붙잡혔는데요. 김 회장은 그로부터 2주쯤 뒤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 도피 중인 거죠. 얼핏 보면 김봉현 술접대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섞어놓은 듯한 검찰 내부자들의 조력이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감찰은 다음 주 박 장관이 발표할 예정인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과는 별개 건인데요.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는 3개월 가까이 공을 들인 거라 그 결과를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건은 어느 수위, 어느 기간 동안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드러났지만 검찰의 스폰서 문화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은 감찰을 뉴욕 감찰관과 이문정 감찰 담당관에게 지시했다는 대목인데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검사만 연루된 건이 아닙니다. 현재 조선일보, 국힘당 거물급 의원들 다수도 포함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단순한 감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사건의 윤곽과
뇌물 수수를 받은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걸 일타쌍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임은정 감찰 담당관인데요. 정의를 몸소 실천해온 그의 이력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절대 쉽게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긴장할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아마도 국힘당 의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네. 이제 국민대에서 총장님 그 사모님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의혹을 네.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 보통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나요? 아마 그 어떤 단체와 뭐 이런 개인들께서 그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그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대학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이는 장모가 법정 구속된 후 그가 내놓은 입장과 똑같았습니다.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논문이 잘못됐다면 대학이 판단할 일이라는 건데요. 이 유체이탈 3인칭 관찰자 시점에 저렴한 멘트는 뭘까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송구하다고, 최소한 유감이라는 정도의 전국민 입장 발표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부인과 장모 일에 대해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훈수 두듯이 말하는 이해 당사자는 처음 봤는데요. 최소한의 기본조차 갖추고 있지 않는 거죠. 윤 전 청장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간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팀스타운에 방문한 뒤 부인의 박사학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에 어떤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대학에서 이뤄지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국민대는 전날인 7일 윤 전 청장의 부인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예비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김 씨의 어떤 논문이 조사 대상이 될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등을 작성해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민대는 김 씨가 2007년 한국 디자인 포럼에서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학술 논문 등과 함께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멤버 유지로 표기해 논란이 된 상태입니다. 국민대는 예비조사를 진행해 김 씨의 이들 논문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 조사 대상으로 특정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미 표절이라는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박사 한 명이 사라지게 됐습니다.